구인난 때문에 직원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들로 협회나 지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장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본인은 아주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자꾸만 그만두고 또 이력서도 잘 안 들어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또 급여 조건이 안 맞고 그래서 와이프 데려다가 데스크 시키고 알바도 써보고 다들 겪어보신 일일 텐데요. 게다가 이제 의원은 아직도 주 6일을 많이 근무하지만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서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한 명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이 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전제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 증가폭이 둔화가 되고요. 특히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지난 20년간 260만 명, 117만 명씩 계속 증가해왔지만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처음으로 320만 명가량이 감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연령별 인구 비중에서 청년층의 비율이 5.2%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을 구인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구 절벽 문제는 분명 치과계 구인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치과계가 유난히 구인난이 또 심한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지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실장 업무를 하고 있는 듯한 분이 올린 글인데요. 4개월째 직원을 뽑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떤 다른 직원이 그만둔다고 해서 아주 곤란하다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치과에서 일하는 게 좀 다른 의원에 비해서 꺼려지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하고 물음을 던졌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달린 댓글들을 보시면 치과 구인난의 이유가 임금이나 인구 절벽의 문제도 있지만 근무 환경이 힘든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 옷 내시는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다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하루 종일 서서 좁은 입안을 들여다보면서 석션을 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뒷목도 아프고 또 얼굴에 침도 튀고 피도 튀고 레진 가루에 드릴 소리도 시끄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히 3D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우리들은 미래를 위해서 젊음으로 버텼지만 치과 위생사나 간호조무사와 같은 치과 보조 인력에게는 끝나지 않는 일상이라는 거죠. 거기에 치과 위생사나 간호조무사와의 갈등이라든지 청소나 설거지 같은 것들이 신입에게만 몰리는 이런 현상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치과 보조 인력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도 보면 가장 먼저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과 보조 인력들이 인터넷에 올린 다른 글들인데요. 보시면 진료 어시스트나 스케일링 같은 것들이 허리나 어깨 등에 부담을 많이 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 스툴 없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치과 같은 경우에 몸이 많이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충을 또 보통은 원장님들께 직원들이 전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핑계로 퇴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치과 내에 이런 보조 스툴이 없으시다면 놔주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도 보통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어시스트랑 같이 앉아서 진료를 하는데요. 이렇게 팔걸이에 기대서 석션을 하면 아무래도 서서 하는 것보다는 한결 몸에 부담이 덜 가게 되죠. 앉아서 하면 잘 안 보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어시스트들이 자기가 잘 안 보이면 앉아서 하다가도 일어서서 한다든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과 아예 앉을 수가 없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있는 팔걸이 없는 작은 의자라도 놔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처럼 술자 영역이랑 보조 영역을 이렇게 나눠서 서로 되도록 침범하지 않으면서 동등하게 앉아서 4개의 손이 협력을 하는 포핸디드 덴티스트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진료를 하려고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성에도 치과가 매우 취약한 걸 다들 아실 텐데요.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위험한 최상위 직업에 치위생사와 치과 의사가 올랐는데요. 마스크를 꼭 벗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치과 외에는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8년쯤에도 비슷한 기사가 보조 인력들 사이에서 큰 화제거리가 되었는데요. 미국 노동부에서 노동청 데이터를 이용해서 900개 정도 종류의 직업의 건강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인데 1위가 치과 위생사가 제일 위험하다고 나오고 2위가 치과 의사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1위부터 10위 중에 반 정도는 치과 업종이 위험하다고 나왔는데요. 치과 원장들이 어쩌면 스스로 근무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이랑 감염 위험의 문제는 치과업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다 보니까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치유신보 기사를 보면 미국도 코로나 기간에 치과를 떠난 미국 내 치과 위생사가 치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한 자료인데요. 치위생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하나로 시급 15만 원에다가 계약 보너스라든지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서까지 구인 광고를 올리는 것을 보면 미국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덴탈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핸드피스나 초음파 스케일러, 3웨이 시린지로부터 분사되는 에어로졸에서 나오는 감염 위험성이 치과를 또 기피하게 되는 또 코로나의 위험한 직업에 선정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많이들 보셨겠지만 수간에 식용색소를 첨가해서 에어로졸을 보이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이 튀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인체의 체액이 섞인 에어로졸을 이렇게 흡입을 하면서 일하는 직업이 치과에는 거의 없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덴탈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부유하면서 일정 시간 남아있는 작은 물방울을 뜻하고요. 호흡기나 눈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호막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환자 치료 전에 클로에시딘 각을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환자 자세 위치를 적절하게 해야겠고요. 그리고 하이 볼륨 석션을 사용해서 에어로졸을 빨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너무도 당연해졌지만 이런 배리어를 원장님도 쓰시고 직원들도 쓸 수 있게 제공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루페나 현미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루페가 없으면 진료를 못할 정도인데요. 루페를 쓰면 일단 잘 보이기도 하지만 감염원에서 멀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확실히 얼굴에 덜 튀는 것 같습니다. 또 자세 교정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루페는 TTL 타입이랑 플립업 타입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써본 바로는 플립업 타입보다는 TTL 타입 2.5배 정도 구입해서 처음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확대된 상이 좀 어두우면 어지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라이트도 같이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글에 부착하는 형태의 LED 라이트를 쓰시면 시야도 좋아지지만 또 보조원이 체어 라이트를 맞춰주지 않아도 잘 보이기 때문에 특히 어시스트 없이 진료할 때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환자가 와서 밀접 접촉을 해도 격리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상황이 한창 나빴을 때는 이제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면 KF 마스크, 페이스 실드, 고글, 글러브, 방호복을 필수로 다 입고 해야 자가격리를 면제를 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방역 4종 세트를 장착하고 진료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또 처음에는 좀 거추장스러운데 익숙해지면 또 그냥 하기가 좀 찝찝해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수준의 감염 관리는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이라기보다는 원래 치과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이 사실이지 않나.
최대한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치과 보조 인력이 살리바 리젝터로 석션을 하면서 하이볼륨 석션을 옆에다 같이 대주면 상당량의 에어로졸을 흡수할 수 있는데요.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보조 인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위생사들이 혼자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예방하는 방법은 살리바 이젝터 옆에 설치할 수 있는 석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미러 석션에서 석션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구인 문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일이 힘들어서 구인난이 이렇게 심한 것은 물론 아니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부터는 정책 자료들을 몇 개 보면서 치과의원 경영구조 분석을 통해서 구인난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의신보TV